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오늘 진짜 간만에 영상을 찍네요. 요즘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상을 못 찍었었는데 카페에 질문이 올라왔어요. 미트를 보면 하다케야마나 180 미트를 보면 이 타켓 부분, 이 입술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린 심줄, 하미다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잘린 심줄 모양, 혹은 이렇게 그냥 가죽으로만 덮여있는 모양 있죠? 박음실이 보이는 이 옵션과 이 옵션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예전에 글러브 편에서 제가 잘린 심줄과 말린 심줄에 관해서 그 차이점은 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글러브에서, 즉 손가락 중간에 그 심줄, 손등 심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포수비트에서 이분이 이제 오더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네, 이 하미다시 심줄이 들어가는 게 골드 오더에서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 심줄 때문에 골드 오더까지 가야 되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제가 통화로는 답변을 드렸는데, 뭐 저희 자주 이용하시는 손님이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이런 걸 다른 분들도 또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으려고 이것도 괜찮은 영상 주제가 되겠다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길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일단 하다케야마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의 이 타켓 부분이 있죠.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봤을 때 일단은 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예쁠까요? 심줄이 들어가서? 그럼 미관상 때문에 이걸 할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저는 글러브를 오래 봐온 사람이에요. 이제 주로 이제 엘리트 선수나 프로 선수들, 옛날 조일리 때부터 사용하던 걸 보면 이제 대부분의 메이커들이 이렇게 만들잖아요. 미즈노나 제트나 SSK나 거의 모든 메이커들이 이렇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박음질로, 즉 가죽과 가죽을 딱 이렇게 겹쳐서 미싱을 위에다 박아버리는 거죠. 그럴 경우 이제 문제가 뭐냐, 바닥에 끌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가 닳아서 이게 트어지는 경우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 하다케야마에서는 기성품들, 이런 PBW 모델에서도 보면 하미다시는 아니지만 심줄이 이렇게 삽입된 모양으로 미트를 제작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게 이 하다케야마만의 종특일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것과 이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내구성이라고 말씀드려요. 즉, 이 바닥에 끌림이 갔을 때, 이렇게 끌렸을 때, 뭐 블로킹을 하든 아니면 바닥에 이렇게 긁던 했을 때 이 부분이 닳아서 터지는 경우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이 부분에 실밥 박음질만 터졌을 때 저한테 이 수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수리를 해야 되나. 일단 이 밑에 돌돌돌돌 말린 거 있죠? 이거 다 열어야 되고요. 다음에 이 엄지 부분 속근 있죠? 열어야 돼. 근데 대부분 어디냐? 요쪽 끝이에요. 그럼 웹이 또 껴졌어요. 웹도 다 풀러야 돼요. 그렇게 벌려놓은 상태에서 글러브 공장에 보내요. 180 사장님이나 아니면 아톰즈 쪽에다가, 아톰즈 코리아 쪽에다 부탁 의뢰를 해서 거기 미싱만 좀 박아주세요. 로 보내요. 네, 지금은 이제 미싱이 들어왔어요. 구두 미싱을 제가 구해가지고 이제는 제가 박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보내요. 왔다 갔다 택배비 들죠? 네. 그러면 제가 이 끈을 풀렀다가 껴서 조립하는 또 시간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터질 정도 썼던 미트들이라면 이 끈 상태도 안 좋겠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메이커에다 AS를 보낸다. 제가 일본이에요. 미즈노 공장에다 보낸다. 아니면 뭐 밑에가 제트 공장에다 보낸다. 그럴 경우에는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왜냐? 글러브 공장에서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끈을 풀렀다가 풀름기를 다 시켜주는 건 없어요. 다 따내버려요. 만약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부분당 하나 풀 때마다 몇백엔 하다 보니까 최소한 여기 하나 떼우는데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자재를 바꾸든 안 바꾸든 간에.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뭘까요? 그 끈을, 새 끈을 꼈을 때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밑에 밸런스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원끈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지만, 여기가 이 정도 닳을 정도면 끈도 여기도 되게 많이 닳아서 되게 얇아졌을 거거든요. 까져가지고. 이 끈도 갈아야죠. 그러면서 밸런스 다시 잡아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전제는 과연 사회에 있냐고 하시는 분들이 여기가 닳아서 터질 일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엘리트 선수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보통 미트 내구성을 1년에 하나 정도 본다고 제가 보거든요. 물론 2년 넘게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길을 잘 들였었을 경우.
잘못 썼을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왔는데 이런 미트 같은 경우가 왔는데 웹끈이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끊어지고 형태가 다 망가져 다시 수리가 들어온 거거든요. 형태의 수리 가공 다시 하고 있는데 끈도 지금 다 닳고 해지고 막 유독 많이 까졌죠. 이 부분 다 까진 거예요. 왜? 공의 스핀을 못 멈춰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수리가 들어가는 경우인데 이렇게 쓰면 진짜 1년 정도밖에 못 쓰고요. 길을 제대로 들여서 웹 쪽으로 공이 치고 나가지 않고 잘 물리게 쓰는 경우에는 그래도 1년 동안 시합 때 쓰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터질 정도의 기간이라면 거의 이제 미트가 끝났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너무 땅에다 많이 긁는 친구들이 있어요. 유독 그런 친구들은 밑에 다시 쓸만한데 터질 경우 수리가 들어가서 그래도 뭐 연습용이든 백업용으로 써도 되겠죠. 근데 사회인 분들한테 그렇게 큰 해당 사항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엘리트 선수라면 이 옵션이 가능하다면 저는 이 옵션을 넣는 걸 추천. 그래서 제가 하는 샤보도가나 제가 이제 뭐 손님들 의뢰할 때는 대부분 요걸로 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차이는 바닥에 긁혔을 때 박음질이 닳아서 가죽이 터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구성이 좋다. 공 잡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어요. 그렇다면 실장님 잘린 심줄과 말린 심줄의 차이는 뭘까요? 예, 그거는 앞에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즉 잘린 심줄은 가죽 두 개를 사이에 이 흰색 막대기 같은 거 그런 자재가 들어가요. 근데 그 자재는 되게 길게 가죽 부스러기를 압축해서 만든 것 같은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길게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길게 리본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요렇게 가죽 색깔로 나오는 것들은 원피 가죽을 얇게 점여서 반 접어서 한 높이 한 5mm 정도 두께로 이렇게 반 접힌 게 그러면 폭은 한 1cm 정도겠죠. 얇게 그거를 가죽을 피하를 해서 그걸 반 접어서 이거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자재를 또 의뢰를 해서 만들으니까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길이가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로스가 되게 많이 생기겠죠. 왜 심줄 들어가는 길이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짧은 자재밖에 없으면 이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공정이 더 자재비도 많이 들고 다음에 이건 어쨌든 피복 같은 느낌이잖아요. 가죽이기 때문에 까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돼도 박음질이 터지는 효과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랑 본다면 고등학생들 선수 엘리트 선수라면 잘린 심줄도 괜찮다. 이게 더 내구성은 강한데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까져서 완전히 막 속이 드러날 정도까지 된다면 이미 미트 수명은 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또 물어보신 게 뭐냐. 그럼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요걸 추천합니까? 요걸 추천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함정은 뭐냐. 이거에 해당되는 회사가 결국 하다케야마라 180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180 사장님은 그래서인지 몰라도 항상 이렇게 심줄이 돼 있는 모델들로 거의 출시를 하셨죠. 물론 본인의 선택으로 이런 옵션으로도 가능하십니다. 180에서. 하지만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심줄이 들어가는 걸 하죠. 미즈노도 이런 심줄이 들어가 싶어 안 돼요. 제트 안 돼요. 다른 메이커 다 안 돼요. 오직 하다케야마랑 180만 되는 거예요. 이런 옵션은. 그렇다면 저보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거와 이거의 차이점이 과연 그 내구성만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이제 제조 공정상의 문제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훨씬 쉬워요. 이렇게 이 심줄이 들어가는 방식이 훨씬 어려운 방식이에요. 왜? 가죽에 두 겹을 넣고 미싱을 박은 다음에 드르륵 박은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까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쭈르륵 박은 다음에 뒤집어 까야지 이 굴곡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확실한 거는 요거 만드는 것보단 요렇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렇다면 펠트를 안에 집어넣었을 때 그 펠트를 감싸는 이 뭐랄까 텐션 아니면 그 왁구라 그러죠, 일본말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률적으로 얘가 나오기가 더 쉬워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만져보면 손가락에 좀 공간 같은 게 약간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뺑뺑한데 이런 데 만져서 약간 푹푹 꺼지는 느낌이 들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꺾여져서 있기 때문에 안에 요만큼 부분이 돌출된 게 안에 이렇게 지나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도 어렵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펠트랑 밀착되게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노하우인 거예요. 어찌 보면 180 사장님은 처음부터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고 그게 이제 손에 익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 펠트랑 유격에서 문제없이 이 텐션을 조절해가지고 처음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이 펠트의 두께에 따라서 이
폭을 조절한다는 거에서 밀착감을 좋게 만드셨는데 일본 기성품보다도 180가 더 쫙 감싸지는 거 훨씬 더 잘 감싸져요. 진짜로 잘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제조 공정상으로 보면 얘가 훨씬 쉬워요. 네, 미트를 제작하는 부분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건 제조의 입장이고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것과 이것에서 어떤 차이가 있냐, 내구성 외에 무게에서 이제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자, 미세한 무게일지 모르지만 요만큼이 남아있게 해서 가죽에 여유분이 있는 것과 아예 가죽에 여유분이 없이 딱 밀착된 이렇게 돼 있는 거랑은 전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예전에도 뭐 보면 이제 선수들 모델들은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M2형 뭐 선수 지금용 이렇게 나오는데 뭐 오더 모델들은 심줄이 들어가면 이게 더 좋은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는 하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만들기도 편하고 좀 경량이고 그다음에 프로 애들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내구성은 상관없거든요. 뭐 1년에 몇 개씩 쓰니까 교체되면 되니까 그래서 간편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수하게 개취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구성 측면 이 부분이 까지는 것 때문에 이거 선택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좀 더 밑에 그 펠트랑 밀착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주문을 하신다면 단지 그 심미적인 효과라든가 미적 감각 때문에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원리를 알고 보시면 좀 더 내가 엘리트 야구를 하는지 야구를 할 때 정말로 피칭을 많이 받으면서 하는지 불펜에서 많이 받는지 시합을 많이 뛰는지 이런 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내가 보통 1년에 미트를 몇 게임을 뛰는지 그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좀 많이 뛴다라고 하면 요런 잘린 심줄이든 말린 심줄이든 이렇게 심줄이 들어가는 타입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렇게 마음 될 거예요. 그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가 있냐? 요런 거. 아이고. 어디 갔지? 요 부분. 자, 요 부분에 보면 여기 하나가 더 있죠. 이거는 옵션 추가해서 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색깔을 여기다 하나 더 넣어요. 타켓 가공이라 그래서 뭐 타켓 오더라고 하는데 여기도 넣을 수도 있고요. 다음에 하다케 하면은 여기에다 붙여서 넣는 것도 돼요. 이건 Z에서도 옵션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즉 가죽 한 장을 위에다 덧대 가지고 미싱으로 박아서 여기다 색깔을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듯이. 모양은 예뻐요. 근데 뭐냐, 이런 부분들이 실밥이 터질 경우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트 선수들은 그거 되는 거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모양은 이쁠지 몰라도 진짜로 이 부분이 닿는다라는 부분에서는 보면 여기 터지는 거나 특히나 이 엄지 쪽에다 뭘 더 덧대는 거 있거든요. 요렇게 미즈노 같은 경우는 요렇게 덧대는 게 있고요. 제트나 하다케 하면 하나를 더 덧대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 실밥이 터지는 게 많아요. 왜냐, 오래 쓴 미트를 볼까요? 으쌰. 네, 수명이 다한 미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까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얗게. 네, 이쪽에 공이 닿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에도 닿고 이 부분이 벌써 이만큼 까졌죠. 그랬으면 여기에 만약에 아까 저 밑에처럼 덧댐이 있었으면 여기도 까지겠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빵꾸 난 거 보이시나요? 공의 실밥에 닿아서 빵꾸가 났어요. 그럼 그 자리가 바로 덧댐 있는 자리예요. 그 덧댐이 미싱이 빨리 터졌다. 그럴 경우에는 진짜 밑에 내구성에 비해서 빨리 터지는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수리를 해서 써야겠죠. 왜 밑에가 멀쩡하니까. 그러면 아까 이거 뜯어서 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수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용도 거의 동일하고요. 근데 문제는 쓰던 밸런스가 깨진다라는 거, 깨질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아무리 제가 신경 써서 하더라도 계속 쓰는 상태랑은 약간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엘리트 선수 같은 경우는 덧댐은 안 하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어찌 보면 모든 패턴이라든가 이런 옵션들은 선수의 니즈에 따라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런 타켓 부분에 가죽을 덧대서 막 색깔을 한다. 아니면 이렇게 보면 입술 쪽에 흰색이 들어가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시 그거 아세요? 또 잡서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대학생 때였을 거예요. 한일전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게임을 봤더니
일본 국대팀 포수가 국대였나 아니면 일본 프로팀이랑 한국 프로팀이랑 교류전이었나? 제가 거의 20살 때, 그 20년 전쯤이에요. 그때 당시에 모든 프로야구 선수 글러브는 다 단색이었어요. 그리고 뭐 미즈노 오더를 한다 그래도 이름 정도 들어가는 색깔은 똥색, 검정, 뭐 같은 계열, 그런 계열밖에 없었고, 뭐 붉은색도 있었지만, 파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귀할 때였을 거예요, 아마. 일본에서도 잘. 근데, 일제 글러브들은 거의 단색이었는데 일본 프로야구 팀 일본 프로야구 선수죠. 국대 선수 국대였나 아무튼 프로팀 선수 포수를 보는데 캐처 장비가 양쪽 어깨빵이 2개인 거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 캐처 장비는요 왼쪽만 빵이 있고 오른쪽은 없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아니면 일체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잘려 나오고 오른쪽에 어깨 보호대 패드가 없었어요. 왜냐 공 던지는데 방해된다고 이걸 안 달았거든요. 박찬호 시절에 메이저리그를 보니까 왼쪽 방은 큰 걸 다는데 오른쪽 방은 작은 걸 다는 비대칭으로 다는 미국 모델들도 있었고 어느 순간 이제 일본은 오른쪽 방도 같이 대칭되게 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포수가 앉아 있는데 장비 색깔은 다 곤색인가 검정인가 그랬는데 이 빵만 흰색 그리고 무릎 니 쿠션의 무릎 부분만 흰색 그리고 미트를 봤는데 올 블랙 미트였는데 여기만 이렇게 입술 부분만 이렇게 흰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처럼. 잘 안 보이나? 네. 요런 식으로, 밑에는 검정색인데, 여기만 흰색이 있는 거예요. TV를 보는데, 와, 타겟이 확실한 거예요. 포수가 딱 앉았는데, 이 네 점과 밑에 하얀 게 딱 보이는 거죠. 와, 대박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 반창고를 가지고 면 반창고로 여기다 이렇게 붙여서 했죠. 아마 그 선수도 오더는 아니었을 거예요. 예, 그 당시에 그런 흰색 가죽을 오더하는 건 없었을 거예요. 그 선수도 그렇게 타겟 부분에다 뭔가를 붙였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즉 미트의 이제 타겟, 포수가 투수한테 보여주는 타겟. 그래서 이거 타켓 가공이 타켓 옵션이라 그러잖아요. 그 타켓 부분을 색을 투톤으로 하는 거. 이거의 시작점이 어찌 보면 일본 그 프로 선수 어떤 선수가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겠죠. 즉, 이 입술을 달리한다라는 거, 기성품이 요런 검정색의 이런 단색, 이런 단색이나 요런 단색에서 요 부분만 흰색으로 딱 들어가주면 어떻게 시한성이 좋아지죠. 시한성이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하는데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저 조일할 때 조인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미트 색깔을 베이지색, 그 당시 프리퍼드색이라 했죠. 지금 크림색이랑 빨간 계통밖에 안 썼어요. 흰색 가지고 너무 그때는 안 좋아서 안 했었는데 나중에 김태훈 선수는 흰색을 쓰기도 했지만 어쨌든 왜 그랬냐 거의 대부분 야간에 게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밝은 색을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투수들 보면 안경 안 썼는데 눈 나쁜 친구들도 많거든요. 사인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메이저리그 보면 손톱에 이거 붙이는 스티커도 나오고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 중에서도 예전에 손톱에 매니큐어 칠한 거 아시죠? 이거 사인 이거 잘 보이게 하려고 손가락에 그런 것처럼 피처들한테 보여주는 미트 색깔에다가 그 타겟을 더 잘 보이게 어찌 보면 그 일본 선수가 그렇게 했던 거는 그 당시에 이렇게 밝은 색의 미트가 만들어지지 않을 때여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타겟 그 부분의 색깔을 틀리게 하는 게 그 무렵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따라하면서 이제 모든 메이커라든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게 바로 타겟 가공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잘 보이게 하려고 여기를 더 타겟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투수를 위한 건데 문제는 사회인야구가 야간 게임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그 타겟 해준다고 없던 제구가 좋아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런 작은 거라도 포수 입장에서는 투수한테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니즈에 따라서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색깔이 교차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오더에서 이게 되게 활성화되지 않았나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도구의 발전, 용품의 변화라는 거는 정말 재밌어요. 보다 보면 비단 포수 미트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화이트텐 목걸이 있잖아요. 그거 보면 세 줄 꼬야 했던 목걸이들. 그것도 처음에 시작점이 원래 그 한 줄짜리만 나오다가 WBC 1회대 때 이마이 선수 그때 일본 국대 3루수였어요. 3루에서 태그하다가 우리나라 선수가 슬라이딩 했을 때 공 빠졌나? 그때 그 선수예요. 걔가 목에다가 이렇게 꽈배기처럼 화이트텐 이따만한 걸 끼고 나왔거든요. 저 뭐지? 그랬어요. 그 해가 끝난 다음에 화이트텐 코리아 쪽에다 물어봤더니 그걸 제작을 해준다 그러는데 나중에 이마이 선수 사진을 봤더니 본인이 DIY를 한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즉
여러 개를 그 머리끈 꽂듯이 꽈가지고 끝에를 반창고로 감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코리아에서 그 다음에 이제 WBC 때도 유명해지고 막 선수들이 프로 애들 들어갈 때, 근데 막 김동수 선수 목걸이인가 막 들어갈 때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끝에 부분을 바느질로, 손바느질로 깨서 이게 DIY로 만들어서 납품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게 양산이 되긴 했지만 초창기 땐 그랬어요. 아, 오늘까지 해드릴게요. 가보면 아직 작업이 안 끝났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네, 그랬던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니즈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것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유니폼에 겨드랑이 찢는 거, 그거 혹시 아세요? 유니폼에 겨드랑이 찢어진 거? 예. 그것도 일본 미즈노에서 먼저 시작된 건데 이렇게 올리면 걸리잖아요. 그래서 겨드랑이 찢는 거예요. 저 유니폼 할 때는 그 옵션 들어가게 해드린 팀도 있었어요. 예, 뭐 공장에서는 번거로운 일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을 때 걸려서 이렇게 지금 요런 데는 이제 스판 이렇게 원에이티 사장님이 잘 만드셨네. 아, 이거 원에이티 사장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겁니다. 밑에 얘기하니까 입은 거고요. 네, 여기 뭐 스판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올랐을 때 이게 뻣뻣한 같은 재질이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니폼은 그런 스판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겨드랑이 째는 옵션 같은 것도 어찌 보면 선수의 니즈에 이제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일본 야구를 보는데 용병이었어요. 옷이 이렇게 상의가 되게 삐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죠. 봤더니 오른팔이 좀 짧은 것 같아요. 좀 이러고 있는 느낌이에요. 옷을 야구를 하는데 이러고 수비를 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저거 뭐지? 얘가 이렇게 올렸나 봤는데 이 패치를 중심으로 옷이 진짜 짧은 거예요. 그 선수는 오른쪽 소매를 짧게 만들더라고요, 유니폼을. 그것도 나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 스폰 마크가 들어가는데 여기가 길면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여기는 길쭉한데 여기는 짧게 만드는 거. 어찌 보면 그게 또 그 선수가 해보고 몇 명이 따라하다 보면 유행이 되듯이. 아니면 언더셔츠 중에서 이렇게 V자로 째진 거 아시나요, 혹시? 미즈노에서 나오고 메이커에서, 일본 메이커에서 한동안 계속 나왔는데 목 언더셔츠인데 목 언더로 V자로 쬐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야생마 이상훈 선수가 LG 트윈스 목 언더를 이렇게 잘랐어요. 입었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무렵에 선수들은 그거 되게 많이 했어요. 목 자르는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목 언더가 이게 끼면 걸리적대니까 선수들이 맨날 하는 게 목 언더를 계속 이렇게 늘려서 입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상훈 선수는 프로야구 선수들 과감하게 야생마 선수를 잘랐더라고요. 근데 그게 메이커에서 스파런더스로 나오더라고요. 가끔 손님들 보면 야구하시는 분들도 보면 저희 팀원도 그랬어요. 목이 되게 껴서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유독 그런 게 답답하신 분들. 네, 그럴 경우는 가운데를 자르시면 됩니다. 안 이쁘죠? 그래서 예쁘게 V자 커팅이 들어간 그런 용품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용품이 개발되고 패턴이 개발되고 아니면 글러브가 뭔가 변화하는 것들은 보면 그렇게 프로 선수라든가 실제 야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수들이 했던 부분들이 여기에 녹아 들어간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런 패턴, 강민호 패턴이나 이렇게 양의지 패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하다케야마 코리아에 통해서 우리나라 선수들 때문에 이 웹이 달린 M2의 변형형이 나온 거죠. 일본의 니즈가 아니라 한국의 니즈를 일본에 넣어서 그런 식으로 나왔겠죠. 아직 일본에서는 이렇게 만든 미트를 쓰는 선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선풍적으로 유행을 했고 그래서 기존 M2에서 변형된 게 한국형으로 나온 거. 이거는 용덕한 선수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게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개발된 거죠. 재밌죠. 그래서 야구용 용품을 보다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오리지널은 요게 기본이라는 거. 하지만 조금 더 발전된 그러니까 글러브의 내구성을 높여준 건 구슬 심줄이 들어갔다라는 거. 이런 얘기였습니다. 뭐 별거 없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나아가 볼게요. 자, 무언가의 니즈 아니면 뭐 어떤 선수의 경험이 용품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의류가 됐던 뭐 암가드가 됐던 손등보 이런 것도 됐던 맞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발전을 하면서 예전에 그 손등보호대 그것도 일본에서 어떤 선수가 쓰면서 했다가 뭐 그걸 사용 못하게 한다라는 말도 있었고 막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사용되게 된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글러브나 미트에서 그런 또 현상들이 발견되는 게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찍을 내용은 바로 예고를 해드릴게요. 자, 제 친하신 손님이신데 요 미트를 일본에서 구해 오셨더라고요. 어떤 분도 또 이것도 카페에서 질문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영상 찍을 테니까 보세요 라고 했는데 어때요?
자, 일루미트를 2개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롤링스긴 한데 오더인데 얘는 캐네디안 킵 레더로 된 오더. 일본판 롤링, 그러니까 만든 건 필리핀인데 캐네디안 킵으로 오더를 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일본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에요. HOH이긴 한데 어때요? 여기가 검지가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야수 글러브처럼 마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웹은 쌍십자웹이에요. 네. 웹도 분리돼 있죠, 여기가. 네, 요런 미트. 이거를 이 롤링스에서 그라미트 해가지고 새로운 패턴이라고 개발해서 나왔다고 출시해서 올렸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 소프트볼인가? 소프트볼 같은데 라고 했더니 나중에 사이트 찾아보니까 경식 야구용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미트를 가지고 자 어떤 생각으로 패턴을 개발해서 어떤 근거로 이런 글러브가 이런 미트가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근데 보수분들은 그냥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엄지 심줄 뭐 원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엘리트 선수라면 저는 그래도 심줄이 들어간 하다케야마를 하신다면 심줄이 들어간 거, 180를 하신다면 심줄이 들어간 거, 잘린 거나 말린 건 본인의 선택이고 심줄이 들어간 걸 저는 좀 더 엘리트 선수들은 추천한다. 그리고 덧대는 거 그 위에 타켓 가구에서 더 한 겹 더 덧대는 건 반대한다. 그것만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한 이 그라미트 네, 이것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